안녕하십니까, 김무일입니다. 김무일의 미술 산책 그 첫 번째 시간으로 르네상스의 숨결이 살아있는 옛길을 따라 떠나는 인문학 여행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름이 저물어 갑니다. 지중해의 푸른 바다는 마치 누군가 잉크를 풀어놓은 듯 그 깊이를 가늠할 수 없는 찌푸른 호수의 모습으로 우리를 반깁니다. 수정처럼 맑게 갠 하늘은 끝없는 푸르름으로 가득 차 있고 한가로이 그 사이를 유영하는 갈매기떼의 눈부신 하얀 날갯짓이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이 풍경을 마주하니 박완서 선생님께서 남기신 백지의 점 하나 찍으니 나머지 여백은 모두 하늘이여라라는 시구가 문득 떠오릅니다. 제가 처음 등단했을 때 대나무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라며 제 필명을 지어주셨던 분이 바로 띠동갑이셨던 박완서 선생님이셨습니다. 그 시절의 추억이 이 이국적인 풍경 위로 겹쳐 보입니다. 기억을 더듬어 보면 20여 년 전 강릉 경포대에서 정주영 회장님을 모시고 함께 했던 해변문인 축제의 그 뜨거웠던 여름날이 생각납니다. 수평선 너머 솜사탕처럼 피어오르는 뭉게구름, 그리고 그 아래 평화롭게 펼쳐진 프랑스 남부 해안의 모습은 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을 정화해 줍니다. 모나코로 향하는 언덕길에서 내려다본 니스와 칸의 모래사장은 마치 황금가루를 뿌려놓은 듯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반다령으로 굽어진 해안가에 밀려왔다 밀려가는 파도 소리는 태고적부터 이어진 영원한 교향악 같습니다. 붉게 타오르는 저녁 노을을 가슴 깊이 담아봅니다. 몬테카를로, 전설 속 모나코 왕국의 명소답게 우아한 로마네스크 양식의 건축들이 인상적이죠. 에프일 경주의 열기도 뜨거웠지만 당시 우리 젊은 시절의 가장 큰 로망은 리니의 대공과 그레이스 켈리의 세기적인 로맨스였습니다. 할리우드의 별이었던 그레이스 켈리가 영화 백조를 촬영하던 중 모나코 대공의 눈에 띄어 청혼을 받았던 그 동화 같은 이야기는 당시 전 세계를 놀라게 했던 최고의 화제거리였죠. 지중해 한가운데 그리스 신화가 시작되었다는 미코노스 섬의 풍차마을과 산토리니의 푸른 지붕들은 백색 건물과 어우러져 환상적인 미감을 자랑합니다. 에게에 흩어진 하얀 집들은 눈부신 햇살 아래 더욱 선명하게 빛납니다. 문득 카사블랑카의 그 애잔한 러브스토리가 귓가를 맴도는 듯한 낭만적인 밤입니다. 10여 년간 떨어져 지낸 딸 희양 가족과 우리 부부가 프랑크푸르트와 서울에서 각각 출발해 스페인 남부 휴양 도시 말라가에서 함께 보냈던 그해 여름은 정말 행복했습니다. 사위 왕철군은 뉴욕에서 학위를 마치고 돌아와 현대차 그룹에 입사했고 치열하게 살아가는 모습이 대견했습니다. 유럽 주재원으로 지내며 얻은 막내 예진아까지 온 가족이 1년에 한두 번 이렇게 모여 시간을 보내는 것이야말로 우리 가족의 가장 큰 기쁨입니다. 어느덧 고등학생, 중학생으로 훌쩍 자란 아이들은 유럽 문화가 몸에 밴 듯합니다. 배터리를 배터리라고 발음하는 저희 부부를 귀엽게 타박하는 모습조차 정겹기만 하네요. 믿음직한 아들 희도 군은 여름 휴가를 이용해 산티아고 순례길을 마치고 이곳에서 합류해 여행의 즐거움을 더해주었습니다. 산티아고는 2000년 전 순교한 야고보 성인의 무덤이 있는 곳이죠. 전 세계 수많은 이들이 구원을 향한 간절한 기도를 품고 이 길을 걷고 또 걷습니다. 프랑스 피레네 산맥에서 시작해 스페인 갈리시아까지 장장 800km를 한 달에 걸쳐 완주하는 그 고된 순례길은 인생의 단면을 닮아 있습니다. 세계적인 휴양지 말라가의 과달마리나 리조트 야경은
정말 환상적입니다. 중동의 부호들까지 이곳을 찾는 이유를 알 것 같더군요. 고색창연한 유적들과 쾌적한 아열대 기후는 우리 가족에게 잊지 못할 추억을 선사했습니다. 이제 그 기운을 안고 스페인의 수도 마드리드로 향합니다. 태양과 정열의 나라 스페인. 투와 플라멩코, 아람브라 궁전으로 대표되는 이 나라의 수도 마드리드는 의외로 차분하고 평온한 느낌을 주는 도시였습니다. 세계 문화와 관광의 중심지답게 곳곳에 보존된 명작과 문화유산을 둘러보는 것만으로도 가슴 벅찬 감동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16세기까지만 해도 톨레도를 방어하는 작은 요새에 불과했던 마드리드. 펠리페 2세의 왕궁 건설과 3세의 수도 지정 이후 오늘날의 화려한 모습으로 발전한 역사가 흥미롭습니다. 마요르 광장 주변을 걸어보면 당대 최고의 건축가들이 지은 신고전주의 건물들이 잘 정돈된 도로와 어우러져 도시의 품격을 높여줍니다. 푸에르타 델 솔 광장에 있는 돈키호테와 산초 동상은 아이들에게도 아주 친숙한 테마죠. 이곳을 거닐다 보면 누구나 이야기 속 주인공이 된 듯한 기분이 듭니다. 화려한 도로변도 좋지만 마드리드의 진정한 매력은 좁고 서민적인 골목길에서 만나는 주민들의 밝은 웃음에 있습니다. 참고로 마드리드 주민들은 스스로를 가토스, 즉 고양이라고 부르는 재밌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세 때 성벽을 사다리로 잽싸게 넘나드는 모습이 마치 고양이 같다고 해서 붙여진 별명이라는데, 역사의 현장에서 이런 별명을 듣는 것도 여행의 묘미죠. 요즘에는 느긋하고 여유로운 생활 방식을 비유하기도 합니다. 늦게까지 깨어있고 늑장을 부리는 스페인 사람들의 여유는 그들만의 문화가 되었습니다. 여름철 오후 서너 시까지 이어지는 낮잠 시간, 시에스타로 인해 식당이나 상점이 문을 닫는 모습은 바쁜 한국 여행객들에겐 다소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마드리드는 계절마다 얼굴을 바꿉니다. 여름엔 노천 카페가 즐비한 테라스의 도시로, 겨울엔 타파스바와 포차 문화가 발달한 실내의 도시로 변신하죠. 어디선가 흘러나오는 플라멩코 음악은 낭만적인 저녁 시간을 선물합니다. 이방인인 우리들까지 그 흥겨움 속에 빠져들게 하더군요. 안달루시아의 집시들이 아랍의 선율과 스페인의 기타 리듬을 섞어 만든 플라멩코는 스페인 영혼의 음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캐스터네츠는 전통 플라멩코에서는 잘 쓰지 않습니다. 남미의 영향이 더해지면서 음악의 형태도 시대에 따라 조금씩 변화해왔죠. 쿠바를 통해 전해진 악기들이나 페루의 타악기인 카온 역시 지금은 플라멩코 연주에서 빼놓을 수 없는 핵심 요소가 되었습니다. 음악이 대서양을 건너 영향을 주고받는 현상을 스페인어로 이다이 부엘타, 즉 왕복이라고 부릅니다. 문화란 이렇듯 섞이고 교류하며 진화하는 법이죠. 개방적이고 사교적인 주민들의 활달한 성격 역시 마드리드 여행에서 빼놓을 수 없는 큰 즐거움입니다. 바쁜 삶 속에서도 이웃을 위해 시간을 내어 유쾌한 대화를 나누는 모습, 그것이 마드리드의 따뜻한 인심입니다. 지식을 나누고 소통을 즐기는 이곳 마드리드는 낯선 여행자에게도 더없이 매력적인 도시로 다가옵니다. 어느 누구도 이방인으로 느끼지 않게 만드는 곳, 짧은 시간을 머물러도 집처럼 편안함을 주는 스페인 마드리드였습니다. 김무일의 미술 산책 2편에서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무일TV였습니다.